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 박사님의 고원직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2부에서는 어제는 뭐 지금 조국의 입장이라면 2부에서는 도대체 문재인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 자, 먼저 보면 고대생들이 지금 23일 날요 촛불 집회를 한다는 겁니다. 왜? 고대에 지금 들어간 과정이, 고대도 거짓말을 했잖아요. 학교도 이대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죠. 고대도 거짓말을 했고 법무부도 거짓말을 했어요. 그 논문이 반영됐는가 안 됐는가 하는데, 자, 고대는 이대보다 더 좋은 학교인데 정유라는 어쨌든 뭐 올림픽에 아시안 게임에 가서 정유라가 금메달을 뭐 조작해가 받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가서 금메달 땄죠. 예, 그건 사실이죠. 말도 열심히 탔죠. 예, 금메달이 땄다 하는 부분을 정유라가 가서 뭐 표시를 낸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봐주려고 노력해서 그 깜빡 몇 명 갔잖아요. 이하여대 교수들이요. 대학 총장부터 교수들까지 아주 그냥 갔잖아요. 줄줄이 학장부터. 예. 그러면 그 정유라는 이제 가서 지금 이대를 다닌다 하더라도 말 타갖고 남한테 크게 피해 끼칠 일은, 예? 지 말타가 아니고 별로 없는데, 이제 조국이 딸은 의사가 지금 되려고 일로 갔지 않습니까? 네. 단계로. 네. 그러면 칼을 만약에 실력이 안 되는데 지금 가서 유급을 2번이나 하고 실력이 안 된다는 거, 뭐 유엔진 방어율하고 비슷하니 온갖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학점이. 그러면 칼 잘못 쓰다가 사람 여럿 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그 과정을 한국 최고의 명문대 고대, 그리고 서울대 환경대학원, 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다 협조를 해주고, 또 그 당국대 의대 교수가 일저자로 넣어주는, 그리고 또 공주대학은 또 고3을 또 3저자로 넣어주는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대에서 지금 대학생 중심으로 화들이 나서 이 최순실보다 더하다, 이래서 이제 무슨 촛불 집회를 한다, 이렇게 지금 이 사발통문을 돌리는 거예요. 23일 날 예. 고대 중앙광장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그런데 오늘 뭐 의사협회가 이걸 뭐 조사를 해라 이랬다는데, 병리학회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 논문에는 하자가 없었다고 또 조국 편을 들고 나왔어요. 그 지금 논문 써준 그 논문이 또 아니 제가 볼 때는 논문 그 자체는 하자가 없죠. 자체는 없겠죠. 내용은 갖췄겠죠. 근데 그 제1 저자로 넣어준 거, 그게 사기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리학회가 평가를 하려면 우리는 제1 저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지만 허위로 넣어준 거니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고등학생이 거기에 제1 제자로 들어가 있다면 이건 잘못된 거다, 이래 발표를 해야지. 학술적 문제를 없다는 걸 강조해버리면 이거는 보기에 따라 뭐 대중들이 그런 어떤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니까 엉뚱하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한국의 지식인 사회가 지금 학교가 몇 개 연루됐습니까? 공주대, 당국의대, 무슨 고려대, 서울대, 부산대 의전, 5개 대학교 5개가 이 조국 딸한테 연루가 돼가 그 앞에서 어떻게 보면 농락 당한 거예요. 예, 그 앞에서 다 협조해주거나 농락 당했거나 놀아놨는데, 자, 대한민국의 입시가, 저는 한국같이 비리가 많은 나라는 무조건 학력고사 성적만 갖고 해야지, 뭐 학생 종합부고 무슨 뭐 수시고 정시고 입학사정관이고 뭐 학종이고 뭐 캐리어고 수상 기록이고 아무 필요 없다. 이 나라는 구멍이 조금만이라도 나면 나중에 황소 지나다닌다. 예, 근데 딱 조국이 그걸 지금 증명해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전번에 그 안철수 전 의원 예. 검증을 옛날에 한 6년, 7년 전에 좀 했죠. 거기도 그때 좀 여러 가지 예. 부인이 서울대 교수로 예, 오는 예, 과정이라든가 이런저런 것들이 좀 그때 뭐 논란이 있었죠. 이런 거 저런 거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뭐 BW 같은 거, 제가 볼 때 이건 분명히 불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도 사람들이 잘 모르고요, 알려고도 안 하고 무관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문제가 딱 등장을 하니까 진짜 불이 덜불처럼 번지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국이 지금 국민들의 이 자신의 딸에 대한 분노, 그리고 상실감, 그리고 조국이 했던 말과 조국이 지금 저지른 일의 괴리, 그래서 그야말로 없는 집에 태어난 빽 없는 자식들, 그리고 시험을 걸쳐서 가도 번번이 좌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 마음에 얼마나 큰 불을 질렀는가를 본인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건지
도덕의식 자체가 마비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그 자기 아들 얘기라고 하면서 자기 여자친구가 이화여대 다니는데 예. 우리는 여자들이 다 일어나서 정유라를 잘랐는데 왜 고대는 자르지 않느냐.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23일 뭐 이렇게 집회를 하는지 모르는데 물론 예를 들어서 고대에서 입학 과정을 제대로 밟았고 또 그 제1자자로 말하자면은 당국대에서 해온 그런 것을 고대에서 일일이 검증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식인들의 그러한 허위의식 예. 또 권력 눈치 보기가 이 고대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난 거예요. 아마 학생들도 제가 보기에는 그 입학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아닐 거예요. 말하자면 이 조국 딸이 그런 허위 서류를 말하자면 만들어가 허위든 어쨌든 그런 제1제자라든가 제3제자 이런 것들을 스펙을 만들어서 낸 거 그 자체를 가지고 고대에서 일일이 말하자면은 검증을 못하고 그 대학에서 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과정은 괜찮은데 왜 언론에서 그 확인을 하니까 대학 측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성적만 가지고 평가를 했다. 논문은 반영. 논문이라든가 예. 자기소개서라든가 무슨 수상 성적이라든가 이걸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대가 발표를 했어요. 거짓말을 했죠. 거짓말을 한 거. 예. 그건 고대가 조국의 눈치를 본 거고 이 정권의 눈치를 본 거 아닙니까? 예. 명무사 고대 교수들이 예. 고대가 자기의 자존심과 명예를 다 떨어뜨리면서 거짓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이건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학생이든 재학생이든 졸업생이든 마찬가지죠. 입학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그건 또 말할 것도 예. 없지만 그 과정에서는 그 정상적으로 온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할 수 예. 있어요. 예.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짓말을 떡 하고 나선 예. 것은 왜 거짓말을 했겠어요? 조국 눈치 본 거죠. 권력 눈치 본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은 지금 부산대도 부산 의대론도 마찬가지고 공주대, 서울대, 이 당국대 다 들고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제가 볼 때 아마 학생들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 들고 일어나면 깜빵 가는 사람들이 제법 생길 것 같은데요. 그냥 당국대 의대 교수가 동급생 예? 자식하고 동급생이라고 그리 해줬겠습니까? 그럴 사람 없잖아요. 그것도 조사에 보면은 예. 그 한영 외고에 그런 대학에서는 인턴십이 없고 교수 개인 인턴십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걸 한영 외고 학부모들이 그 구멍을 알아가지고 인턴십을 만들었어요. 만드는 게죠. 교수들하고 의사하고 이렇게 저렇게 의사하고 해가지고. 상의해갖고, 예. 그러면은 맨입으로 합니까? 그럼요. 주고받는 게 있겠죠. 이거는 정말 수사를 해야 하고 당국대도 이 교수에 대해서 철저히 뭐 연구 진실성 위원회를 열어서 논문의 정당성이라든가 제1제자로 들어간 것의 합당성을 물론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아무런 대가성이 없었느냐 이것도 사실은 조사를 하고 이건 수사사항이라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웃기는 거는 여론이 등을 돌리고 의사협회, 법조인협회 등 전부 다 문제가 있다. 학생들도 지금 촛불 시위를 한다. 사방이 지금 들썩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번 주 들어서 청와대가 민주당에 오다를 내렸는지 내렸죠. 이제 전부 나서서 뭐 조국을 옹호해주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민주당이 노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쯤 되면 오늘 보니까 이제 여론조사도 조국한테 이 부적합하다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더만요. 이제. 예. 그래서 이게 며칠 더 가면 더 나빠질 것 같아요. 갈수록 시간 하루하루 별로요. RN서치에서 예. 어제 49대 뭐 49대 41인가 아니 50대 41.5, 예. 49.6대 41.5예요. 근데 예. 8월 1일 할 때는 훨씬 예. 그 적합도가 높았거든요. 높았죠. 예. 그런데 지금 어제까지의 여론조사라는 것은 이 사실 자체가 그렇게 확산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 아마 오늘 조사하면 또 훨씬 완전히 나빠지겠죠. 달라질 것이고 내주 초에 예. 뭐 여론조사를 크게 믿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예. 리얼미터라든가 또 어딥니까? 저 갤럽 예. 이 여론조사가 나오면은 저는 그때가 가장 큰 고비가 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그 사람들이 요새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믿는 대로 여론조사를 적당히 이렇게 캄프라치하고
마사지 하면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정당한 여론조사로 나온다 그러면 아마 의학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닐 겁니다. 여권에서부터 특히 민주당 의원들부터 이러다가 우리 다 빠치 떨어지게 생겼네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여론이 등을 돌리는데 청와대하고 지금 정부가 감싸기에 나서고 오늘 조국 딸 조사해라는 청원을 청와대가 비공개로 돌렸어요. 그러니까요. 무슨 야당 해체하라 무슨 뭘 하라는 것은 그렇게 대대적으로 200만 명 했니, 네. 300만 명 했니 하면서 이걸 홍보까지 했잖아요. 비공개로 돌렸는데요. 자, 이 문재인은 이 부분의 심각성을 모르는 걸까요? 안 그러면 조국하고 서로 얽힌 게 하도 많아서 이제 여기서 조국을 끊어낼 때는 이제 뭐 뒷감당을 하기 어려워서 그럴까요? 안 그러면 조국을 위해 대권 주자 안희정이부터 뭐 이재명이 뭐 저 김경수 다 그냥 이렇게 다 푹 담가서 유력 대권 주자들을 다 제거를 해오고 임종석이도 쫓아냈는데 이제 이런 대목에서 조국을 포기하고 새로 판을 짠다라는 게 너무 쉽지 않을 어려웠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선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집안 문제라든가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고 보고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건 별것 아닐 수 아닌 있다. 수게 그렇게 예를 보고됐겠죠. 들면은 해명을 국회에 가서 하고 거기서 좀 얻어맞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 그렇겠죠.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 자녀 문제 예. 여기까지는 몰랐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첫째 들어요. 예.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국민들의 분노를 끌어오를 정도의 비리 의혹이 있었다는 것은 몰랐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첫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너무 믿었다. 키워버렸고 믿었고 의지한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우선 대권판까지 내년 총선판까지를 겨냥했을 때 조국을 드러내버릴 경우 너무 큰 데미지를 입는다. 또 새 판을 짠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 하나가 있어서 같고요. 또 하나는 조국이 국회에 지금 아니 청와대 감찰관도 없지 않습니까? 뭐 견제할 사람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조국 민정수석실에도 대통령 주변에 여러 가지 뭐 의혹들이 수없이 터져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럼 조국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정리하고 막아주고 예. 했겠죠. 그걸 아주 철저하게 방어한 사람이 조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국을 내치기가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과거의 권력자들도 보면은 상당히 매서운 데가 있거든요. 최근에 일각에서는 지금 김정은이가 계속 문재인을 욕해대는 게 뭐겠느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접 북한의 어떤 의원인가를 뭐 그 인민회의 대의원인가를 만난 분이 아니 뭔가 약속을 했는데 그게 안 말로만 한다 이거야. 말로만. 예, 그러니까 지켜라 이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계속 그 말은 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욕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 욕을. 저도 그래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김정은의 경우는 러시아와 중국의 그 어느 정도 말하자면 독립성을 갖고 있는데 당신은 미국 앞에서 그냥 절절절 매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자꾸 약을 올려서 문재인한테도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그렇게 자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조국이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 이걸 하나의 카드로 써서 지금 북한 문제로 쏙 들어가 버렸잖아요. 과거에 목순 사건 났을 때도 조국을 또 흘렸어요. 그때 장관 내정서를 언론한테 쏙 흘려갖고 덮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그냥 계속 미사일, 탄도미사일 쏴대고 뭐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을 해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이제 싹 덮기 위해서 조국을 희생양 카드로 썼을 가능성도 크다. 이런 세 가지 분석들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회심의 카드로 몰고 오던 반일 프레임이 조국 때문에 이제 허지부지대가 허지됐죠. 거의 막장으로 가버렸거든요. 그 조국이 여기에 총대를 맸다가 조국이 절이 되면서 이제 반일은 그냥 거의 맛이 가버린 상태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보통 사람들이면 이쯤 되면 좀 대통령 면담 좀 하자 해서
제가 사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해야죠. 여건이 내년 총선도 있고 총선에 지면 대선도 차질이 생기니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사퇴하겠습니다 해서 뭐 훗날을 좀 도모한다든지 안 그러면 더 망신 당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맞고 간다든지 보통이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문의 성격이나 문하고 조하고의 관계, 얽힌 관계로 봤을 때는 문이 조보고 자네 집에 가게 안 되겠다 말을 먼저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문의 성격으로 봐서도 예, 그렇죠. 또 둘이 엮인 관계로 봤을 네, 때 얽히고 설킨 관계를 그래. 예. 매섭게 끊어내기가 어려울 그러니까 이제 조국이 먼저 해야 되는데 조국이 안 하니까 좀 있으면 이제 여론이 더 나빠지면 지금은 긴가민가하면서 한번 밀어보자 여태까지 밀어서 다 통했다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만 좀 더 나빠지면 이제 저걸 내놔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입을 닫고 있나 이제 이러는데 만약에 문희 조한테 불러서 자네 안 되겠어 날 속였네 집에 가게 이제 일이 되면 그때 뭔 일이 벌어질 건가를 갖다가 좀 우려도 하는 것 같아요. 워낙 아는 게 많기 때문에요. 전에 김태호도 예. 워낙 아는 정도가 6급인가 뭐 7급도 많잖아요. 예, 많았죠. 그러니까 적당히 지금 덮어버린 예, 거 그래서 아닙니까? 본인 구속도 못 시키고 뭐 구속을 시킨다 어찐다 뭐 배신죄가 그냥 보통이 박살을 아닌데. 낸다 하더니 싹 덮은 거예요. 예, 김태우도 뭐 다 말 안 했을 수도 있고 덮었겠죠. 네. 예. 나는 이 조국을 보면 옛날에 정조 때 조광조 생각이 나요. 예. 조광조가 예. 정조 등극의 1등 공신 아닙니까? 예. 그리고 뭐 최고 신임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칼도 비서실장, 많이 뭐 요새로 말하면 경호실장, 수도경비사령관, 서울경찰청장 이런 것을 다 맡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을 못 가고 탁 쳐냈습니다. 정조가 그걸 쳐내면서 정조 시대가 열렸어요. 근데 이 문재인도 지금 전에도 제가 이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한 얼마 안 돼서 그 유튜브 제목이 지금도 있을 겁니다. 조국을 죽여야 문재인이 산다. 그런 그 유튜브 방송을 내가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이 여러 가지 뭐 권력 그런 프레임이라든가 판도 또 자기와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사안들 또 비리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조국하고 같이 가는 그런 길을 택하는 것 하나오고 아니면은 과감히 쳐내는 희생양을 삼는 두 가지 길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재인은 전자예요. 어떻게든 같이 가야겠다. 예. 그런데 그렇게 가면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우병우 민정수석 하나 살리려다가 결국 나라고 구루텅이로 빠졌지 않습니까? 예. 그때 우병우를 차라 우병우를 잘라내야 한다는 그 여론의 핏발 같은 그걸 다 물리쳤어요. 저도 그 얘기 몇 번 하다가 저 종편 특히 관변 언론들 있지 않습니까? 연합이다 뭐다 이런데 연합 뭐 TV 저도 다 잘렸어요. 저도 그랬어요. 방송 마치고 오니까 바로 나가고 있는데 방송국 위에서 전화 와서 예,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합디다 우병우를 좀 비판을 하니까 바로 오대요. 그래가지고 다 나도 몇 군데 잘렸어요. 바로. 네. 다음 주에 그 전화가 와가지고 작가가 다음 주에는 안 나오셔도 저는 되겠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저거 방송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 나한테 전화가 와요. 저거 방송에 하고 있는데. 그래? 방송 중이니까 못 받았지. 나가서 하도 전화가 와서 언놈이 이래 전화하니까 그 방송 위에서 나한테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건 분명히 제2의 우병우가 돼갖고 문재인도 같이 구렁텅이로 빠져가서 죽는다. 끝장 난다.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까지도 같이 끌고 가는 물귀신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제가 볼 때는 오늘 그 장하성 지금 김상조 정책실장도 어느 자리에선가 뭐 그런 얘기를 했던데 청와대도 국민 여론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청와대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 청소의 칼을 들고 나서는 거는 한때 이 조국의 오른팔 역할을 할 걸 길어댔던 윤석열이가 이제 다
안고. 안고 가야죠. 어차피 조국은 또 검경 개혁한다고 했는데 조국이 절에 나가버리면 검경 개혁도 안 될 가능성이 크니까. 아, 윤석열이야 좋죠. 검찰들이야. 그리고 윤석열이하고 조국 관계가 뭐 상하 관계고 뭐 긴밀하다는 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아주 그렇지 그 않죠? 불편하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조국이 못마땅한데 하도 신임을 받고 있어서 어쩌지도 못하고 하는데 지금 윤석열이나 검사들은 전부 웃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이제 잘 걸렸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상당히 신속하게 네. 중앙지검 사건 형사 일부에다가 배당을 사건 시켜버려요. 배당을 했지 예, 않습니까? 그것도 자연스럽지는 않죠. 그죠? 누가 네. 보더라도요. 물론 뭐 최근 인사를 보면은 사안 권력 건드렸다가 다 옷 벗고 박살난 그런 사례를 보여줬기 때문에 검사들도 눈치를 보겠지만 그러나 석궁열차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으려는 거 다 예견을 했던 건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여론의 추이를 청와대나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을 것이고 자기들도 아마 면밀히 검토를 할 겁니다. 특히 뭐 청와대는 대통령 눈치 때문에 못 온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자기 배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하나가 더 터져 나온다든지 더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은 아마 구시렁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지 않겠느냐. 뭐 지금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마 조국이 있어가지고 청와대 지시를 받고 양정 처리하고 이래가지고 물갈이를 할 날 물갈이 대상들 어차피 조국이 있어서 날아갈 다스 의원들이나 그렇죠. 또 너무 입이 발라가지고 좀 찍힌 초선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조국이 상처를 입어서 회복되기 어렵다 생각하면 이참에 조국을 죽여버려야 그렇죠. 자신들이 산다. 그리고 자기 비밀들을 조국이 많이 알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조국을 죽이겠다 하지 않겠어요? 요즘 좀 열심인 게 보면 한국당 의원들이 다 열심히 안 하다가 조국 문제는 유독 조금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딴 거하고 비교해서. 그거는 한국당 의원들이 조국이 있어서는 내년 총선까지 뭐 가서 공천 받고 이런 게 불가능한 사람들이 저게 흔들리네. 그러니까 이제 달라들어서 이렇게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국이 버티는 데까지 버티겠지만 오래가지는 못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조국이 예. 예를 들면 장관이 되었다고 봅시다. 그렇게 될 경우 이번 정기국회도 거의 날아간다고 봐야 예, 그렇죠. 않겠습니까? 뭐 정규국회 되겠어요. 보이콧 할 명분이 또 되죠. 예. 뭐 윤석열이가 어떻게 수사를 지휘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고발된 사건을 형사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장관의 자리에 있으면서 포토라인에 서야 할 그런 가능성까지도 있단 말이에요. 이 조사가 지금 고발이 3건이에요. 조국한테. 예. 그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조국을 그대로 그 자리에 놔두는 것이 정말 조국을 지키려다 이 조국이 망하게 생긴 상황까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불가피하게 결단을 내리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때는 제가 볼 때 뭐 조국은 연락하면 좀 뵙겠습니다 하면 아이고 바빠서 뭐 못 만난다 네. 하고 이제 윤석열이가 눈치를 딱 읽고 이제 조국에 출두를 지시하면 이제 그때는 집에 가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 조국을 매장하기는 못할 겁니다. 어쨌든 그걸 반전의 카드로 삼되 조국의 수사는 유야무야 그렇게 세월 보내다가 끝내겠죠. 예. 끝내는 그러겠죠. 쪽으로 이렇게 조국한테 불러서 예. 걱정하지 마소. 내가 그때는 막아 알아서 해줄 테니까. 손혜원이처럼 뭐 저렇게 하겠죠. 손혜원 받잖냐. 예, 예. 그렇게 갈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조국 입장에서는 이제 역으로 그 문패고 조국은 지금 여기서 옷 벗고 나오면 딸도 이제 가만히 있다가는 고졸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인생이 끝장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딸이 업무 방해, 아버지가 뭐 그쪽하고 좀 연결하거나 뭐 접촉을 했다면 이 논문 쪽하고 이건 업무 방해로 또 형사 처벌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앞으로 뭡니까 뭐 펀드니 이런 것도 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조국이 이제 끈떨어졌다고 하면 여기저기서 부는 사람들이 또 나올 수 있어요. 많죠. 지금은 입 딱 다물고 수추위를 보고 있지만은. 네. 근데 이번에도 보면 조국이 살면서 인심을 못 얻어가 온 사방에서 지금 폭로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와중에도. 그럼 조국은 지금 일이 잘못되면 여기서 자식 데리고 살기가 한국에서는 거의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국은 지금 승부수가 그래 나 못 나간다 하고 만약에 독하게 마음 먹고 뻗대기면 저건 이제 청와대가 저 조국을 어떻게 하느냐. 조국이 지금 그 마음을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요새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더만요. 배째라 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이래 주고도 언론도 배째도 좋고 예. 야당이 째는 좋은데 그래 문재인 나 배를 째세요.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나 아직도 문재인 권력이 절반이 아직 안 지났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산 권력은 그런 정도 하나는 또 가볍게 처리할 걸로 봅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조국이 자업자득이고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에요. 자기 인생을 허위로 살아왔고 위선으로 살아왔고 그것을 누구한테 원망하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뭐 깨끗하고 오늘 얘기한 대로 앞만 보고 살아왔다고 할지 모르지만 보편적인 국민적 이런 정서나 상식으로 볼 때 도저히 용납하기, 용인하기 어려운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스스로 감당을 해야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또 권력이라는 게 과거에 또 봤잖아요.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이가 다 만들어주니까 바로 백담사라 보내버리잖아요. 그런데 뭐 조국 정도 하나야 권력이 지금 여러 비리들을 이제 손바닥처럼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이거 해갖고 죽을래? 아예 그냥 깜빵에 가서 살래? 아니면 조용원이 그냥 어디 대학 교수로 뭐 시골 대학이라도 가서 그냥 편안하게 외국에 가서 뭐 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외국에 초빙 교수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해서 또 잘 가서 있잖아요. 그리고 세월 지나면 잠잠해지면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 이런 정도로 적당히 타협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조국이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먹물이라서 한계가 있다. 먹물들은 이거 보잖아요. 요새 대학 교수들 이 교수 단국대 A 교수가 이거 안 된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권력이니까. 또 의대론에 장학금 계속 준 그 교수 권력에 아부해가지고 무슨 부산 의료원장인가 아주 따뜻한 자리로 더 갔지 않습니까? 교수들 지식인들의 허위의식이라는 건 저도 뭐 대학에서 한 15년 정도 물을 먹다 보니까 말도 못합니다. 권력 앞에 꼼짝을 못해요. 제가 어디 방송국에 이사를 할 때 보니까 그 대학 교수들도 이제 이사로 들어와 있어요. 사장이 눈만 크게 부릅떠도 완전히 했던 얘기를 딱 바꿔버리고 딴 얘기를 해요. 내가 그래갖고 그냥 까무러친 얘기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예. 자, 그래서 승부는 뻔한 건데 문제는 저게 필수적으로 치료해야 될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렇다고 조국이 빨리 그만두지도 않을 거고요. 네. 여론이 더 나빠져가 완전히 원사이드하고 이렇게 뒤집어지고 또 촛불 시위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여러 단체들이 입장을 밝히고 이제 이쯤 가야 제가 볼 때 조국이 뭐 자기가 뭐 사퇴한다든지 이래 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선 그 전까지 아까 뭐 쉽게 고대에서 이제 못하겠습니까? 예. 23일 날 한다 하지만 이제 바로 개학이 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애들 계약이죠. 예, 개학이 되어 오기 때문에 이 대학 저 대학에서 서울대 뭐 어디 이 대학 저 대학에서 여러 가지 시위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대학들 그게 대학입니까? 그게 지성인들이에요? 그럼요. 그게 젊은이들입니까? 특히 연루된 5개 학교 저기 서울대, 그다음에 고려대, 부산대, 단국대, 공주대 학생들은요 데모도 안 하면 그 학생도 아니고 교수들이 입장 표명 안 하면 교수도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래서 앞으로 뭐 그런 게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참 느끼는 게 참 대한민국 운동권의 또 밑을 끝을 조국은 또 가짜 운동권이죠. 제대로 된 운동권도 아니지만 이번에 보여주는데 세상 참 잘 나가기만 하는 사람이 없다. 예, 별 사람 없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또 역시 조국이 입증시키네요. 요 안민석 의원이라고 또 있죠. 예, 저기 안산에 예. 지난번에는 무슨 최순실 때도 나오고 뭐 저 윤지호 때도 뭐 윤지호 거기에 왔다 갔다 하더니 이번에도 또 나와가지고 조국이 되면은 최순실의 무슨 500조 원을 빨리 찾아올 수 있다고.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3선 의원, 4선 의원을 하고 국회 상임위원장을 하는지 정말
그 사람을 타대야 할지 유권자를 타대야 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유권자들이 내년 총선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제대로 좀 뽑아주세요. 황 소장도 좀 나가요. 아직은 젊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 나간다고 하면 조국 같은 사람 나왔다고 그러죠. 말하자면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리는 사람 아니야? 그런 얘기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원래부터도 뭐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만은요. 저도 뭐 들어봐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각설이가 때가 되면 오는 게 각설인데 참 또 이제 거기까지 나와가지고 좀 이 판을 또 웃기고 있습니다. 조국이 이제 시간이 끝이 얼마나 남았나 하는 그런 뭐 시간제 아니겠느냐. 혹시 조금만 지나면 정리가 되지 않겠나 이래 보는데요. 참 세상 그렇게 너무 설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